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이 조금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괜찮을 겁니다. 일단 그네들이 공부해가지고 온 것 중에서 좀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저 연습 문제 208번이요. 208번이 어디 갔니? 잠깐만. 201쪽이요. 아직 내가 연습 문제 거기까지 숙제 안 해준 것 같은데? 에? 진짜요? 뭐지? 왜 그렇지? 내가 왜냐면 연립부동식 오늘 연립부동식 활용은 내가 아직 안 했거든. 오늘 그 어제 저번 시간에 활용 전까지 했거든. 그랬구나. 네가 풀어서 나쁠 건 없는데. 자, 일단 198쪽까지 우리가 했는데 여기까지 하는 질문 198쪽까지 했어요. 오늘 활용 들어가야 되고 2차 부등식도 들어갈 거거든. 2차 부등식도 오늘 들어갈 절대값이 포함된 거 먼저 해야겠구나. 자, 질문 없어? 공부 안 해서 질문 없는 건 아니지? 했는데 지난 시간 건 할만해서, 그죠? 우리가 수직선에서 범위만 잘 구분 지어가지고 우리가 문제 풀면 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어디를 보냐면 199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을 한번 보죠. 자, 199쪽을 보면 8%의 소금물 300g에 14%의 소금물을 넣어서 9% 이상 11%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넣어야 하는 14%의 소금물의 양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 x로 놔야겠죠. 그러면 자, 14%의 소금물이 x g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항상 농도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소금의 양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우리가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으로 곱하는 거지. 그죠?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의 소금물은 몇 그램 있어? 300g이 들어가 있다고 해. 자,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가 되죠? 100분의 14 곱하기 x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8 곱하기 300이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몇 퍼센트 이상을 만들고 싶은 거야? 9% 이상을 만들고 싶죠? 그러면 100분의 9%. 자, 일단 소금물의 양은 그럼 얼마야? 300에다가 x를 합쳐놓은 상황이지. 그러면 여기는 300 플러스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11% 이하도 그 다음에 300 플러스 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연립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방향하고 요 방향 두 개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는 거지. 그죠? 자, 일단 이렇게 먼저 해보자. 100을 다 곱해놓고 할까? 편의상? 똑같이 100을 곱해놓고 합시다.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9 곱하기 300 더하기 x는 이하이가 14x 더하기 83, 24, 2400 이하이다.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14x 더하기 2400은 이하이다. 이렇게 곱하면 3300 더하기 11x 이하이다. 자, 여기가 9x니까 얘가 넘어가면 45x. 그 다음 2400, 2700이 넘어가면은 300이 되니까 x는 60 이상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봅시다. 11x가 넘어가면 3x야.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면은 얼마가 되죠? 얼마가 됩니까? 나 지금 제대로 했죠? 2400 3x 90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x는 어때? 300입니다. 따라서 x는 60 이상, 그 다음에 300 이하. 자, 중학교 때까지는 되게 농도 문제는 학교에서 거의 빼. 뭐 교육과정 외라고 해서 요새는 교육과정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해서.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아니겠지.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풀었으면 좋겠냐면, 네, 이거는 뭐 어렵고 241번을 한번 풀어요. 241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학생들에게 초콜릿을 나누어 줄 거야. 그런데 4개씩 나누어 주면 10개가 남고, 여기서 우리가 일단 구하고 싶은 초콜릿의 개수를 x라고 나오고요. 알았죠? 자, 구하고 싶은 초콜릿의 개수를 x라고 놔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한 학생에게 아니다. 그렇게 놓으면 안 되겠구나. 초콜릿 개수를 x라고 놓으면 문제가 안 세워져지겠군요. 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지. 그지?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이 수를 학생수를 x라고 놓을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 초콜릿의 총 개수를 알 수가 있어. 왜? 한 학생에게 몇 개씩? 4개씩 나눠준다고 했지. 한 학생에게 4개씩 나누어주면 10개가 남는다고 했지. 그럼 우리는 학생 수를 x라고 놓잖아? 그러면 초콜릿의 총 개수의 식을 만들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되면 초콜릿은 총 몇 개가 있어? 4x 더하기 10이 되는 거지. 얘가 초콜릿의 총 개수입니다. 자, 이제 한 학생에게 몇 개씩? 6개씩 나눠준다고 했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6x네. 그렇게 되면은 2개 이상의 초콜릿이 남는 거지. 어떻게 해요? 4x 플러스 10. 그 다음에 또는 4개 미만의 초콜릿이 남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은 부등식이 만들어지네요. 연립부등식. 자, 여기까지 지금 무슨 말인지 됐지? 초콜릿의 개수를 미지수 x로 놓으면 우리가 학생 수에 대한 식을 세우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반대로 학생 수를 미지수 x로 놔서 초콜릿에 대한 개수에 대한 식을 만들 거란 이야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연립부등식을 만드는 거야. 자, 첫 번째는 6x 더하기 2는 이하이다. 4x 더하기 10 이하야. 그러면 넘어가 보자. 2x는 얘가 넘어가면은 8이 되니까 x는 4 이하가 되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풀어보자. 4x 뿔 10은 6x 더하기 4보다 작대요. 그러면 넘어가면 마 2x는 얘가 넘어가면 마 6보다 작으니까 x는 3보다 크죠. 즉 연립부등식은 3보다 크고 4 이하의 해가 나왔지. 그런데 개수는 우리가 분수나 소수로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연수로만 나와야지. 그러면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우리 자연수는 4 이하인 자연수는 뭐가 있어? 4밖에 없죠? 그러니까 학생 수는 4명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근데 지금 필요한 건 뭐야? 초콜릿의 개수가 필요하죠. 어디다 적용하면 됩니까? 여기에다가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16 더하기 10에 의해서 총 26개.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학생 수를 x로 놓은 이유는 초콜릿의 개수를 x로 놓으면 그걸 학생 수로 표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반대로 놓고 하는 거야. 자, 나머지 확인 체크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풀어오시고요. 한 장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여러분들 2개만 제가 시킬 겁니다. 205번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실력업이지만 208번 문제하고 2문제를 시킬 겁니다. 205번하고 208번 문제 2개.
208번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될 유형이야. 208번 문제는 우리가 연립부등식 활용해서 지금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계산을 해오라고 지금 내주는 거고. 자, 205번 한번 보자. 일단은 연립부등식을 이 방향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만들어야겠죠? 식을. 그러면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3분의 마 x플 a가 1 마이너스 2분의 x보다 일단은 작죠? 자, 양변에 몇을 곱해야 될까? 6을 곱해야겠네. 6을 곱하면 2배 마 x 더하기 a는 6 마이너스 3 x가 되는 거겠지? 식을 정리해보자. yx 더하기 2a는 6 마이너스 3x가 되겠네요. 3x가 넘어가면은 x는 6 마이너스 2a보다 작다가 나올 겁니다. 맞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식을 정리해보자. 1 마이너스 2분의 x는 4분의 마 x뿔 1이 됩니다. 양변에 몇을 곱해야 될까? 4를 곱해야겠네. 분모의 최소배수인 4를 곱하면 4 마이너스 2x는 마 x 더하기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넘어가면 마 x는 얘가 넘어가면 마 3이 될 겁니다. 즉 x는 3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만족시키는 정수 x가 하나만 딱 나와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지. 수직선을 그려놓고 생각해보자. 수직선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3보다 크죠. 그러면 얘보다 큰 정수는 4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뭐 5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그런데 지금 6-2a보다 작아야지. 자, 만약에 6-2a가 5보다 큰 쪽 어디엔가 있다 해봐. 그러면 두 개가 들어가니까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러면 6-2a랑 그 다음에 여기서 뭐 4라는 거하고 배수관계를 비교를 해줘야겠지. 자, 만약에 6-2a라고 하는 애가 4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었어. 그러면 그 사이에 정수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지. 6-2a가 만약에 4였다고 하면은 들어갈 수가 절대 없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가 4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어. 그러면 3보다 크고 4보다 작아. 그러면 정수 x가 존재해야 안 해? 없죠. 하나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6-2a는 4보다는 조금이라도 큰 위치에 있어야겠지. 그지? 자, 그러면서 자, 이제 5였을 때까지는 괜찮지. 그러면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니까 그 사이에 정수 4가 들어가잖아. 그지? 그런데 얘가 자, 5보다 큰 쪽으로 갔다고 생각해봐. 5보다 조금이라도 큰 쪽으로 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정수가 2개 들어가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최대 몇이야? 5 이하의 위치에 있어야겠지. 최대 5하고 같은 위치에 있든지. 5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부등식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가장 먼저 6을 다 빼버려. 알았죠? 그러면 마 1, 마 2, a, 마 2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2로 다 나눠.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는 뒤집어 줘야겠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범위를 세웠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건 요 범위를 찾아야 돼.
우리가 정수 하나가 들어가려면 4를 포함시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4보다는 조금이라도 큰 위치에 있고 최대 5까지밖에 못 간다고요. 5를 넘어서는 순간 정수가 2개가 들어가 버리니까 말이 안 된다고요. 알았죠? 자, 이제 문제는 얘예요. 자, 이거 다 적으시고요. 그냥 이거 하나 해볼까? 의자가 이렇게 길다란 의자가 있어요. 한 명이라도 앉아있으면 그걸 비의자라고 해야 돼. 만약에 5명, 6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 그러면 그 의자에 한 명만 앉아있었어. 그럼 우리가 그걸 비의자라고 해야 돼. 2명이 앉아있어도 비의자라고는 안 하지. 사람은 분명히 앉아있으니까. 그렇지, 3명이 앉아있어도 비의자가 아니고 4명이 앉아있어도 5명 당연히 다 비의자가 아니야. 아예 아무도 없었을 때만 우리가 비의자라고 하는 거지. 자, 봅시다. 어느 학력 전체가 긴 의자에 앉는데 5명씩 앉으면 8명에 남는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의자의 개수를 x라고 놔보면 이걸 가지고 전체 학생 수를 우리가 식을 만들 수 있겠지. 왜? 5명씩 앉으면 몇 명이 남으니까? 8명이 남으니까. 자, 그러면 x개의 의자에 5명을 앉혀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학생 수는 어떻게 됩니까? 5x 플러스 8이라는 값이 만들어질 겁니다. 맞죠? 그죠? 5x 플러스 8이 전체 학생 수가 되겠죠? 자, 이번엔 몇 명씩 앉는데? 6명씩 앉을 거예요. 근데 의자 4개가 남는데. 자, 6명씩 앉았어. 6명씩 의자에 앉았는데, 자, 이렇게 몇 개만 하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자, 이렇게 지금 이걸 각각 의자라고 놓겠습니다. 그냥 편의상. 자, 의자가 지금 몇 개가 남는데? 4개가 남는다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럼 잘 봐. 이 4개는 확실하게 비의자야. 이 4개는 확실하게 비의자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4개를 제외한 의자 하나를 놓고 볼게. 여기는 한 명이 앉을 수도 있지. 한 명이 앉아있어도 비의자라고 할 수 없잖아. 2명이 앉아있어도 비의자라고 할 수가 없지. 3명이 앉아있어도 비의자라고 할 수 없지.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6명씩 앉아있는 의자는 전체 의자의 개수에서 5개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확실하게 우리가 6명이 앉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자, 다시. 지금 4개는 확실하게 우리가 빈 의자인 게 확실했어. 그러면 그걸 제외한 의자 하나를 마저 볼게. 여기는 한 명이 앉아있어도 빈 의자가 아니잖아. 2명이 앉아있어도 빈 의자가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5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확실하게 우리가 6명씩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6명씩 앉아있는 거는 x-5개가 확실하게 6명이 앉아있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이 5번째 의자는 한 명부터 최대 6명까지 가능하지. 그러니까 얘가 한 명부터 최대 6의 x-5에 플러스 6까지가 가능하다는 거지, 학생 수는. 여기에 한 명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2명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3명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4명, 5명, 6명까지 다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 문장을 통해서 6명씩 앉으면 의자 4개가 남는다라는 건 5개만 6명씩 확실하게 앉아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의자 하나는 한 명부터 6명까지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라고.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6명씩을 앉혔을 때야.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러니까 얘가 학생 수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겠지. 자,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연립부등식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의자가 4개가 남는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확실하게 x-5개는 6명씩이 앉아있는 게 확실하고 의자 하나는 한 명부터 6명까지가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자, 이제 연립부등식을 풀어봅시다. 그러면 6에 x-5 더하기 1은 5x 플러스 8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5x 플러스 8은 6에 x-5 더하기 6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위에 거부터 우리가 풀어보자. 6x 마 30 더하기 1은 5x 뿔 8 이하입니다. 넘어가면 x는 29야. 그죠? 넘어가면 얼마가 돼? 37 이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도 풀어봅시다. 밑에는 5x 뿔 8은 6x 마 30 마 24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면 마 x고 얘가 넘어가면은 얼마가 돼? 마 32가 돼서 x는 32 이상이 될 거라고. 따라서 x로 가능한 거는 32 이상 37 이하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가 범위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 다시 의자가 4개가 남는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의자가 몇 개 남는다. 뭐 텐트에다가 사람을 넣는 문제도 있어. 텐트에 사람을 배정하는 문제. 그러면 뭐 의자가 4개가 남는다 하면은 이 4개를 제외한 또 하나까지 빼고 나머지 이 5개를 뺀 나머지의 것만 그 인원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4개를 제외한 이거가 1명부터 최대 6명까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여기 1명만 앉아있어도 우리가 비례자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자,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립부등식 활용 문제를 풀 때 많이 접하게 될 유형이야. 알았죠?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 오시지요. 나머지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 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거 하나 생각해 볼까? 어떤 걸 보냐면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본 기호가 있어. 많이 본 기호가 있지만 우리가 A라는 숫자에 이렇게 씌우는 걸 뭐라고 하죠? 절대값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값의 정확한 정의 아닙니까? 우리가 절대값을 할 때는 이렇게 쓰는데 절대값이 갖고 있는 정확한 정의 알고 계시나요? 절대값이 갖고 있는 정확한 정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생각해보자. 2라는 거에 절대값을 씌우면 얼마야? 2죠. 자, 마이너스 2에다가도 절대값을 씌우면 뭐가 되죠? 이 얼마죠? 2죠. 무슨 의미일까?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야, 수직선에서. 그러니까 절대값의 정확한 의미는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를 뜻해. 거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를 없애버린 것 뿐이야. 절대값의 정확한 의미야. 그러니까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원점에서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를 뜻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절대값 x라고 하는 애가 a보다 작아. 그러면 거리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a라는 a보다 작다라는 이야기죠. 자, 수직선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원점은 0이야. 그러면 거리가 a인 거는 여기하고 여기 두 방향이 있지. 즉 마이너스 a까지나 a까지의 거리가 다 똑같이 a지. 그러면 그것보다 거리가 작다라는 의미지.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절대값을 풀면 마 a하고 a 사이에 있다라는 이야기야. 거리가 a라는 거리보다 작은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수직선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게. 자, 절대값 x라고 하는 애가 a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 거리라고 하는 애는 거리가 a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a라는 거리보다 더 멀리, a라는 거리보다 더 멀리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풀면 우리는 마 a보다 작거나 또는 x는 a보다 크다라는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좀 통합해서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거리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에다가 b가 있으면 첫 번째는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겠지. 반대쪽도 a가 있고 마 b가 있으면 이쪽을 나타내는 거겠지. 거리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거니까. 그래서 얘도 우리가 절대값을 풀면 마 b부터 마 a 또는 x는 a부터
B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일단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냥 당연하게 기본처럼 느끼고 풀 겁니다. 하지만 절대값이 나올 때는 우리가 항상 앞에 방정식을 풀 때도 마찬가지였어. 어떻게 했죠? 절대값 아니 0 이상일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죠? 부등식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세 가지는 굳이 0 이상 0보다 작다 나누지 않고 그냥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자, 절대값 x가 5보다 크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또는 x는 5보다 크다. 이거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풀 겁니다. 알았죠? 그 외에는 절대값의 범위를 다 나눠서 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절대값 x-1은 2보다 작다가 있어. 절대값 x-1은 2보다 작다가 있어요. 자, 얘를 절대값의 범위를 나누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 책에 나온 대로 절대값의 범위를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절대값 x-1이 2보다 작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절대값 아니 0 이상일 때 생각을 해야겠지. 즉 x라고 하는 애가 1 이상일 때야. 그러면 x-1은 그냥 그대로 나오죠. 그죠? 그러면 x-1은 2보다 작다. 즉 x는 3보다 작다가 되죠? 그러면 1 이상의 범위에서 이거니까 x는 1 이상 3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1이 0보다 작을 때 생각을 해보자. 알았죠? 졸려? 네. 너 너무 당당하다. 그러면 x는 1보다 작다. 자, 이러면 절대값 안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되지. 네. 그러면 마 x 플러스 1은 2보다 작다가 되죠. 그러면 마 x는 1보다 작다에 의해서 x는 마 1보다 크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공통범위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또는이야. 이거 또는 이거니까 1부터 x가 3까지야. 자, 또는이라고 하는 거는 합이야. 그 다음에 and가 붙으면 교집합이고. 그러면 또는이기 때문에 얘네 둘을 합쳐도 돼. 여기선 1이 빠졌지만 여기선 1이 채워져 있지. 그래서 x는 마 1부터 3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자, 아까 이야기했어요. 자,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x-1이 마 2부터 2라고 놓으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면 똑같이 플러스 1을 다 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x가 3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를 지금부터 당연하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예제 9번을 한번 보자. 예제 9번을 한번 보시면요. 9번을 보면, 자, 첫 번째가 절대값 2x-1이 3보다 작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자,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자, 2x-1이 마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해주면 된다고. 알겠죠? 절대값 x가 a보다 작으면 무조건 x는 마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라고 해주면 돼. 그러면 이제 이거 x만 남겨야 되니까 똑같이 2를 더해요. 마이너스 2x 4가 되겠죠. 자, 2로 나누는데 2가 어차피 양수니까 부등호의 방향엔 영향을 안 주겠죠. 그러면 마 1부터 x가 2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부분. 자, 두 번째 것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를 보면 3부터 절대값 x-1이 5보다 작다라고 되어져 있어. 자, 아까 절대값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라? 마 b부터 마 a보다 작거나 또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라고 하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x-1이 마 5부터 마 3 또는 x-1이 3부터 5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플러스 1을 하면 마 4 x 마 2 또는 여기도 1을 더하면 4 x 6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런 부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도저히 안 되겠으면 절대값만이 0 이상일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시라고. 그걸 활용하는 문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예제 10번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예제 10번을 보면요. 10번을 보면 자, 첫 번째 x 더하기 1이 절대값 x 더하기 1은 3x 더하기 5보다 크다라고 나와져 있어. 자, 그러면 얘는 범위를 나누라고. 어떻게 범위 나눌까? 어떻게 범위를 나누는 게 좋을까? 절대값 아니 0 이상일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눌 거라고.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다?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가 0 이상일 때를 먼저 생각하겠더라. 알겠죠? 즉 x는 마1 이상일 때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요 범위에서 이 절대값 x 더하기 1은 절대값이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지. 자, 그러면 x 더하기 1은 3x 더하기 5보다 크다가 되는 거겠죠.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이 넘어가면은 4. 그러면 x는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뒤집어져야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요 범위에서 얘를 찾은 거야. 즉 얘네 둘에 뭐가 필요하냐면 공통 범위가 필요해. 요 범위 내에서 찾은 게 얘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 그런데 x는 마1 이상이기도 하네. 그러면 이때의 공통 범위는 x가 마1 이상이 되면 되는 부분이죠. 알겠죠? 아, 잠깐만. 나 지금 뭘 잘못 풀었지? 나 지금 x 플러스 1이 x가 잠깐만요. 나 지금 마이너스 2x는 4. 내가 왜 부등으로 왔다 갔다 했냐? 아이고, 미안. 넘어가면 마이너스 2x는 4. 쏘리, 미안합니다. 그러면 x는 마 2보다 작다가 되면, 그죠?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이상인데 x가 뭐가 나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오죠. 겹쳐지는 게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어. 자, 두 번째 x 더하기 1이라는 애가 0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보자. 즉 x라고 하는 게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생각해보자. 그러면 x 더하기 1이 절대값 밖으로 나오려면 안에가 음수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겠지. 그러면 마이너스의 x 더하기 1은 크다 3x 더하기 5보다. 그러면 다시 마 x 마 1은 3x 더하기 5가 될 겁니다. 그럼 넘어가면 마 4x는 넘어가면 6. 따라서 x는 마 2분의 3보다 작죠. 그러면 얘네 둘의 공통범위 따라서 x는 마 2분의 3보다 작다. 그래서 요 해는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그 앞에 그 방정식을 풀 때도 절대값이 2개 이상 포함됐을 때 범위 어떻게 잡았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절대값이 2개 이상 포함됐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절대값 x-알파, 절대값 뭐 x-베타 뭐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2개 이상 포함되었을 때 우리 범위 찾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이렇게 하면 돼. 수직선을 그려놓고 0이 되게 하는 거, 0이 되게 하는 걸 찍어. 그래서 범위는 얘를 1번 범위, 그 다음에 요만큼을 2번 범위, 그 다음에 요만큼을 3번 범위로 나눠놓고 푸는 거야. 즉, 첫 번째는 x가 알파보다 작다. 그 다음에 x가 알파 이상이면서 베타보다 작다. 등호는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되게 이쪽에다 넣습니다. 안 헷갈리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가 베타 이상이다 넣어놓고 이 세 가지의 범위로 문제를 푸는 거야. 이거는 절대값이 2개 이상 되었을 때는 어떠한 것이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풀 때든 부등식을 풀 때든
뭐 심지어 함수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야. 자, 지금 그 문제를 봅시다. 두 번째를 보면 절대값 x 더하기 1 더하기 절대값 3-x가 6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럼 지금부터 범위를 생각해 볼게. 절대값 아니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생각해 볼까? 뭐하고 뭐가 있어요? 절대값 아니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1하고 3이 있죠. 그죠? 그래서 수직선에서 범위를 잡아볼게. 마이너스 1하고 3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1번 범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2번 범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3번 범위 이렇게 나눠서 풀어낼 겁니다. 지금부터. 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체크해보자. 자, 이렇게 되면 x 플러스 1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요 범위 안에서 x 플러스 1이라는 건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음수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x라고 하는 건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요 범위 안에서 양수죠? 그러면 3-x도 그대로 이럴 때 나옵니다. 얘가 6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 x마 1 플러스 3-x가 6보다 크고 마 2x 이렇게 하면 2죠. 넘어가니까 뭐가 됩니까? 4가 됩니다. 그러면 x는 어때? 마 2보다 작다가 나오죠. 자, 우리가 지금 찾은 건 요 범위 안에서 찾은 게 얘죠. 그러면 이 둘의 뭘 찾아라? 공통 범위로 풀어라. 공통 범위가 되는 거니까 x는 어떻게 되면 돼? 이때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알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범위로 나눠보자. 두 번째 범위. 자, 이쪽은 어려운 거 아니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범위를 볼 건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사이 범위로 보라고. 그러면 x가 어때요? 마이너스 1 이상이면서 3보다 작을 때로 생각을 하겠다고요. 자, 그러면 요 범위 안에서 x 플러스 1은 0 이상이 확실하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얘 x 플러스 1은 즉 x 더하기 1은 그대로 나올 거야. 자, 3-x도 확실하게 양수가 확실하죠. 요 범위 안에서 3-x도 양수가 확실하죠. 그러니까 3-x도 그대로 나와. 얘가 6보다 크대요. 자, 이렇게 되지. 그러면 4는 6보다 크다가 되지.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는 해가 없어. 말이 안 되는 말이 나오는 거야. 만약에 얘가 말이 됐잖아. 그럼 얘가 해가 되는 거야, 그냥. 만약에 이게 반대로 나왔다가 하면 6이 4보다 크다라는 게 나왔으면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서는 찾을 수 있는 해가 없다는 이야기야.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세 번째. x가 어떨 때? x가 3 이상일 때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x 플러스 1은 요 범위 안에서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양수죠. 그래서 x 플러스 1은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x는 요 범위에서 양수야, 음수야? 3-x라고 하는 건 요 범위 안에서 음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에 3-x는 알았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되는데? 6보다 크다가 되죠. 자, 문제 풀어봅시다. x 플러스 2x 1 마 3 마 2가 6보다 크다가 나오죠.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러면 2x는 8보다 크다, x는 4보다 크다가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찾은 건 어디 범위 안에서? 3 이상의 범위 안에서 얘를 찾은 거지. 그러면 얘네 둘의 공통 범위 따라서 x는 4보다 크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찾은 거는 얘하고 얘를 찾은 거죠. 그래서 이 부등식의 얘를 따라서 x는 마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4보다 크다. 자, 다시 절대값이 2개 이상 포함되는 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수원을 풀든 수투가 풀든 뭐 앞으로 고등수학 모든 거에서 마찬가지야. 범위는 이 방법으로 나가는 거야. 자,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보자. 밑에 244번이 아니라 245번을 풀어보자. 245번.
야, 찌깍찌깍 통하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마지막 245였어. 245. 자, 하나 더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를 보면 이 두 배의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3이 5 이하라고 나와져 있지. 그러면 자, 수직선을 좀 그려보자. 절대값 아니 0이 되게 하는 x가 뭐가 있죠? 1하고 마3이요. 마 3하고 1이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범위로 나눠서 풀겠다고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x가 마 3보다 작을 때야. 자, 그러면 x가 마 3보다 작으면 x-1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저 주어진 범위 안에서 x가 마 3보다 작으니까 음수가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배의 x-1. 자, x 플러스 3도 당연히 음수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x 플러스 3은 5 이하가 될 겁니다. 자, 이제 풀어봅시다. 마 2x 더하기 2, 마 x마 3이 5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 3x, 마 1 넘어가면은 6 이하가 되죠. 따라서 x는 마 2 이상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은 건 x가 마 3보다 작을 때 나온 해가 x는 마 2 이상이지. 그러면 얘네 둘의 공통 범위로 가야 된다고요. 왜냐면 우리는 요 범위 안에서 찾은 게 얘기 때문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이상 마 3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거를 봅시다. 두 번째 범위는 어떻게 잡으라고? x가 마 3 이상이면서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범위로 잡아보겠다고 해.
자, 그러면 요 범위 안에서 x-1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자, 이 두 번째 요 범위 안에서 x-1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음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 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배 x마 1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x 플러스 3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양수. 양수가 되겠죠.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그죠? 그러면 x 더하기 3이 5 이하가 될 거야. 그러면 풀어보자. 마이 x 플러스 2 더하기 x 더하기 3은 5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마 x고 5인데 넘어가니까 0 이하가 되죠. 따라서 x는 어떻게 돼? 0 이상이 되죠. 잠깐만. 나 지금 맞게 했지? 그런 것 같은데요. 마이 x 그러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x 그럼 x가 0 이상.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은 거는 x가 지금 잠깐만 나 지금 뭐 하나가 내가 지금 생각을 제대로 했지. 마이 x 플러스 2 자, 그러면 우리가 찾은 거는 요 범위 안에서 얘를 찾은 거지. 그러니까 x는 어때야 돼? 0 이상이면서 그 다음에 찾은 거니까 1보다 작아야겠죠? 네. 맞죠? 뭔가 좀 이상한데 내가 지금 일단 해보자. 자, 세 번째 이번엔 x가 어떨 때? 3 x 1 이상일 때지. 네. 그죠? 자, 1 이상이면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요. x가 1 이상인데 양수지?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3도 양수겠죠? 양수요. 그러면 2배 x마 1 더하기 x 더하기 3이 얘가 5 이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2x 더하기 x 마이 플러스 1은 5 이하가 되겠죠. 그러면 3x는 4 이하가 되겠죠. 그러면 x는 어때? 3분의 4 이하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 자, x는 1 이상이야. 자, 1 이상인데 뭐래? 3분의 4보다 작네. 그럼 이때는 x가 어떻게 돼요? 1 이상이면서 3분의 4 이하가 되는 거지. 네. 내가 좀 가운데 게 조금 이상해서 첫 번째 걸 내가 잘못했나? 잠깐만 맞잖아. 마이너스 1 넘어가면 맞잖아. 마 3x x는 마 2 이상 마 3보다 이상한가? 이상한 거 없지? 나만 지금 뭔가 찝찝한 게 느껴져? 그냥 하시죠. 나만 찝찝한 게 느껴져?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지금 잠깐만 왜 나만 찝찝하지? 답이 뭐가 다르게 나와요? 아니야. 그치? 많이 찝찝하지? 마 3보다 작은데 마 2 이상이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범위지? 그 누구도 나한테 이상해요. 미안해. 자, 그럼 얘는 해가 없죠? 그래서 답은 얘 또는 얘죠? 알았어? 지금 마 3보다 작은데 마 2 이상. 내가 지금 착각했어. 자, 마 3보다 작은데 마 2 이상이 겹쳐지는 게 없잖아. 그래서 첫 번째 건 해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또는 요거잖아.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건 아까도 이야기한 거지만 합의 범위라고. 그래서 어떻게 돼? x는 0 이상 3분의 4 이하가 되면 되는 거라고. 자, 지금 문제에서는 정수 x의 최대값은 따라서 얼마? 정수 x의 최대값은 1이 되겠죠. 최소값은 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은 0. 1. 자,
옆에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선생님 방금 한 이런 실수하지 마십시오. 실컷 다 풀어놓고는 범위를 이상 쉽게 써놓고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 209번 연습 문제 잠깐만 봅시다. 209번에 있는 연습 문제입니다. 209번의 연습 문제 잠깐 보고 가죠. 자, 우리가 지금 209번을 보면 x에 대한 부등식 지금 얘가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돼? 19개가 나온다 그렇지? 자, 그랬을 때 자연수 a 값을 구하라고 하죠. 자, 이제 해봅시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절대값 x가 a보다 작으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고 해서 마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고요. 그러면 x-2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x는 넘어가면 2-a부터 2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이 사이에 있는 x의 개수를 찾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 해볼까? 우리가 만약에 x가 a 이상이고 b 이하가 있어. 여기 사이에 있는 속해 있는 개수 여러분들 구할 수 있나요? 어떻게 구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이상 10 이하야.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지? 10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해주면 돼. 양쪽에 다 등호가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개수는 b 마이너스 a 더하기 1을 해주면 돼. 양쪽에 다 등호가 있으면. 그 다음에 한쪽에만 이런 식으로 등호가 있어. 이렇게든 또는 a 그 다음에 x, b. 그럼 여기에 속해 있는 개수 구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b 마이너스 a 해주면 돼. 그냥 b 마이너스 a 해주면 돼. 이때 개수는 b 마이너스 a 해주면 돼.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자,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걸 찾고 싶어. 자, 예를 들어서 1보다 크고 10보다 작아. 그럼 총 몇 개야? 8개지. 2부터 9까지 2, 3, 4, 5, 6, 7, 8, 9 8개지.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b-a 마이너스 1을 마주해주는 거야. 개수 구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양쪽에 다 등호가 있으면 b-a 플러스 1을 하면 되고, 양쪽에서 둘 중에 한 군데만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b-a를 하면 개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둘 다 등호가 빠져 있으면 b-a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등호가 둘 다 빠져 있지. 그럼 개수를 구하는 건 2 플러스 a라는 거에서 2 마이너스 a라는 걸 빼주면 된다고요. 얘가 총 몇 개? 19개가 된다고요. 그러면 2 잠깐만요. 하나 더 빼야죠. 하나 더 뺀다고. 마이너스 1이 19개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 a는 없어지고 넘어가면 20에 의해서 a는 10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 자, 유용합니다. 이 방법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양쪽에 다 등호가 있으면 b-a 플러스 1, 한쪽에만 등호가 있으면 그냥 b-a, 둘 다 등호가 빠져 있으면 b-a 마이너스 1.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214번까지만 풀어보시죠. 214번까지만 풀어보시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포함된 이런 부등식은 지금 쌤이 말해준 이 방법대로 해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왜 이러냐. 자, 2차 부등식이라는 걸 이제 해야 돼. 뭐야, 왜 이래? 운명의 혜택을 못 누리는 느낌이야. 아이, 진짜. 자, 2차 부등식은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1차 부등식만 해서, 그죠? 중학교 때부터 1차 부등식만 했고, 그 1차 부등식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 문제들을 해결했단 말이야. 자, 지금부터 뭘 할 거냐? 2차 부등식을 할 거야. 당연히 2차식의 형태로 된 부등식이겠지. a가 0이 아닌, 즉 x제곱의 개수가 0이 아닌 부등식들. 자, 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뭐 0이야. 이런 것들.
x제곱의 개수만 0이 아니기만 하면 되는 자 이러한 2차 부등식을 지금부터 풀어볼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거나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2차 부등식을 해결해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을 할 거예요. 자, a가 양수라고 했을 때, 자, a가 양수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져.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이 그러면 알파라고 하고 x축과의 교점을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즉 함수 값이 0보다 큰 범위야. y 값이 0보다 큰 범위라고. 0보다 크다라는 건 뭐야? x축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그 x축 위에 있게끔 하는 x의 범위를 지금부터 찾을 거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돼? 알파보다 작은 요 범위가 되겠지. 그 다음에 또는 베타보다 큰 요 범위가 될 거라고 해. 그럼 반대로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은 범위야.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범위가 되는 거겠지. 0보다 작다라는 건 x축 밑에 있어야 되는 범위니까. 그럼 그거에 해당되는 범위는 알파부터 베타가 되는 거죠. 자, 얘가 2차 부등식을 풀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야. 2차 부등식을 풀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 만약에 여기 등호가 있으면 여기에 등호, 여기에 등호 있으면 등호 나오면 돼.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2차 함수가 x축 위에 있냐, 이 위에 있는 그거에 맞는 x범위를 찾냐, 또는 x축 밑에 있는 x범위를 찾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부등식의 해를 구할 거라는 이야기야. 알겠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는 요겁니다. 2차 함수가, 즉 2차식이 두근을 가질 때야. 2차식이 두근을 가질 때. 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자, 이겁니다.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2차식이 두근을 갖는 거야. 즉 얘를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은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야.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자, 인수분해를 일단 하는 거야. 그러면 a의 x-알파, x-베타야. 인수분해를 일단 하는 거야. 두 번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a라고 하는 개수를 양수라는 조건을 놓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과 알파, 베타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이야기야. 자, 0보다 큰 범위야. 0보다 큰 범위. 즉 x축보다 어떻단 이야기야? 위에 있는 범위인 거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라는 건 그거의 위쪽이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x범위, 즉 여기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x범위는 어떻게 돼?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작은 근보다 작거나 또는 큰 근보다 크다라고 하면 돼.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면 등호를 똑같이 여기다 넣어주기만 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2x-3이 0보다 큰 걸 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얘를 일단 인수분해를 해. x 플러스 3, x-1이 0보다 커. 자, 그러면 얘의 해는 어떻게 되냐? 작은 근보다 작거나 또는 큰 근보다 크다가 되는 거다. 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등호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범위를 찾고 싶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x축보다 밑에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밑에 있는 해당되는 부분은 요만큼이란 말이야. 그거에 맞는 x범위니까 얘가 되는 거라서 어떻게 되냐? x는 알파하고 베타 사이야.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등호 넣으면 돼요. 얘가 2차 부등식의 가장 기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처럼 x 플러스 3, x-1이 0 이하야. 그러면 이렇게 곱했을 때 0 이하는 x는 두 근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맞는 x범위는 마3 이상이면서 1 이하가 되면 돼. 얘가 2차 부등식을 풀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두 근이 존재할 때.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자, 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2차식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작은 근보다 작거나 또는 큰 근보다 크다. 이상이면은 작은 근 이하이거나 또는 큰 근 이상이다. 자,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x는 작은 근보다 크고 큰 근보다 작다. 자, 0 이하라고 하는 건 작은 근 이상이면서 큰 근 이하이다. 자, 2차 부등식을 풀 때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부분이다. 자, 이렇게만 그려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울 건 없겠죠. 안 그렇다는 게 문제죠. 그걸 봅시다. 자, 이번에는 x축과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 즉 2차식이 중근을 갖는 겁니다. 2차식이 중근을 갖는 겁니다. 아까처럼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이 방법으로 해주면 돼. 그냥 두 근 구해서 크면 그 바깥쪽, 그 다음에 작으면 그 사이 하면 끝이야. 근데 자, 인수분해를 했더니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경우야. 두 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처럼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경우야. 즉 무슨 이야기야? 얘가 x축과 2차 함수가 한 점에서 접하는 경우야. 우리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여러분들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계속 떠올리셔야 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자, x-a에 x-알파의 제곱이야. 자,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x축과 알파라는 곳에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야. a가 양수였을 때. 자, 우리가 알지만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뭐지?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뭐죠?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 이상의 값을 갖게 되어 있지.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 이상을 갖게 되어 있지. 그러면 얘가 0보다 큰 해를 찾고 싶어. 그럼 만약에 x가 알파가 돼버리면 요 값은 무조건 뭐가 돼? 0이 돼버리지. 그럼 0은 0보다 크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그걸 제외한 나머지 실수가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사 x 뿔 4가 0보다 큰 범위를 찾고 싶다.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마 2의 제곱이 0보다 크다가 되지. 근데 우리는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어야 되잖아. 0보다 큰 해를 찾고 싶어. 따라서 뭐만 아니면 돼? x가 2만 아니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럼 만약에 이상이야. 어차피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잖아. 그럼 x에다가 뭘 집어넣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실수가 돼. 자,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얘가 등호를 넣는 순간 얘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이번엔 얘가 0보다 작은 애를 찾고 싶어. 0보다 작은 애를. 자, x-4의 제곱은 0 이상이야. 근데 0보다 작은 애를 찾고 싶어.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자, 다시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0보다 작은 애를 찾고 싶어요.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제곱식은 0보다 작다라는 건 해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해. 그러면 자, 얘가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볼까? 등호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볼까?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지. 근데 우리는 지금 0 이하의 해를 구하고 싶지. 그러면 겹쳐지는 건 뭐가 겹쳐져? 5가 겹쳐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뭐가 되냐면 x는 2만 0 이하가 되는 순간. 자, 하나 예로 들어봅시다. 지금 이걸로 했지만 책에 나온 걸로 해볼게. x제곱 마 10x 더하기 25를 갖다가 따져보자. 얘는 x-5의 제곱이라고요. 자, 첫 번째 얘가 0보다 큰 해를 구해볼까? 얘는 어떻게 된다? x가 5가 아닌 실수들이 돼주면 되는 거라고 해. 5가 되는 순간은 0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5의 제곱이 0 이상이 되는 찾아볼까? 어차피 실수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x에다가 뭐가 들어가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모든 실수가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번에 x-5의 제곱이
0보다 작은 해를 찾아볼까요? 자,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인데 0보다 작은 해를 구하래. 먼저 찾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x-5의 제곱이 0 이하인 해를 찾아볼까? 자,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인데 우리는 지금 0 이하인 해를 찾고 싶죠? 그러니까 겹쳐지는 건 뭐밖에 없어? 0인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는 x가 5.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되는 2차 부등식을 풀 때 이 네 가지 케이스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x제곱의 개수를 양수라고 놓고 문제 풀고 있는 중이야. 자, 이제 하나 마지막. 자, 2차 함수가 x축과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는 세 가지가 있잖아. 두 점, 지금처럼 접하는 거, 이번에는 x축과 만날 일이 없는 거. x축과 만날 일이 없는 거. 기계치가 확실해. 기계를 못 씁니다. 자, x축과 만나지 않는 이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자, x축과 만날 일이 없습니다. x축과 만날 일이 없어요. 자, x축과 만날 일이 없어. 그러면 자, 0보다 큰 해는 무조건 다 되지. x에다 뭘 집어넣든 상관없이 다 0보다 크잖아. 0 이상도 무조건 다 해당되지. 얘 0보다 작은 애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0 이하인 애도 구할 수 없지. 자, 이런 겁니다. 자, 어떤 걸 볼 거냐?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얘가 x축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체크하는 게 조금 힘든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걸 먼저 보세요.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보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시면 돼요. 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0보다 큰 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자, 이 주어진 식은 인수분해가 될까?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보면 돼. 2차 식의 인수분해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봐. 자,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어떻게 하든 인수분해 안 되지. 요때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 자, 우리 2차 함수에서 표준형으로 바꿨던 그 과정 기억하죠? 그걸로 바꿔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 2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자, 2의 x의 제곱 마 x 플러스 1로 일단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해야 되니까 x의 제곱 마 x, 요거 반절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제곱하면은 4분의 1 마 4분의 1 더하기 1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2배의 x-2분의 1 전체의 제곱 마 2분의 1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2배의 x-2분의 1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지. 거기에다가 양수를 더했지. 그러니까 얘는 x가 뭐가 들어오든 상관없이 항상 0보다 크죠.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애를 찾고 싶어. 근데 우리가 지금 풀어낸 거는 얘가 0보다 작은 범위를 찾을 수 있어 없어? 절대 없다고. 절대 없다고. 왜? 0 이상에다가 양수를 더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0보다 작은 애는 있을 수 없다. 당연히 0 이하에도 있을 수 없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딱 하나만 풀겠습니다. 어떤 걸 보냐? 자, 예제 문제 이거 딱 하나만 더 볼게요. 자, fx의 그래프가 fx하고 g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자, 크다라는 이야기는 위쪽에 있다는 이야기야. 작다라는 건 아래쪽에 있다는 이야기야. 그걸 기억해야 돼. 그리고 이 부등식을 푼다는 건 여기에 맞는 x 범위를 찾아내라는 이야기야. 알겠죠? 자, 보면 gx가 fx보다 크지. 그 말은 뭐야? gx가
위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gx가 위에. 자, gx가 위에 있는 범위를 한번 찾아볼까? 어디야? 요만큼이죠. 그래, 그래. 지금 니네 딱 그림을 봤을 때 저만큼이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x범위, 여기는 0이고 여기는 3이죠. 그래서 첫 번째 거에 해당되는 범위는 x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해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됐어? 무슨 말인지 됐죠? 자,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크대요. 그 말은 둘의 부호가 어때야 된다는 이야기야? 같다라는 이야기지. 자, 그럼 첫 번째 체크하는 거 fx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gx도 0보다 큰 범위야. 자, fx가 0보다 큰 범위 한번 볼까? fx가 0보다 큰 범위는 어디야? 여기죠. 그죠? 또 여기가 있죠. 그러면 그거에 맞는 x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고 해. 그러면 어떻게 돼?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다가 된다고 해. 자, 그 다음에 gx가 0보다 큰 범위도 한번 볼까? gx가 0보다 큰 범위는 어때? 여기지. 지금 내가 방금 주었던 선근.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x 범위는 요 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x가 0부터 4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왜? 하나라도 하나는 플러스인데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니까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2보다 크대. 그 다음에 0보다 크고 4보다 작지. 그럼 공통은 여기서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된 거고. 자, 두 번째를 봅시다. 곱이 양수라는 건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지. 그죠? 그죠? 그러면 fx가 음수, 그 다음에 gx도 음수야. 그러면 얘랑 범위가 반대이면 되겠지. 한쪽이 양수면 나머지는 음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x가 0과 2 사이, 그 다음에 얘는 0보다 작거나 또는 x는 4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자, 보자. 이렇게 지금 범위가 있습니다. 자, 0부터 2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0보다 작고 4보다 크죠. 겹쳐지는 범위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원하는 건 요만큼만. 자, 다시 우리가 지금부터 부등식을 풀 때는 저 조건에 맞는 x 범위를 풀 거야. 그러면 0보다 큰 범위, 0보다 작은 범위는 그거에 맞는 x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1번처럼 gx가 크다라는 건 gx가 위쪽에 있는 그때에 맞는 x 범위를 찾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됐죠? 자, 밑에 확인 체크 풀어보시죠. 자, 인수분해가 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RPM은 104쪽까지만 한번 풀어보십시오. 내일 여보고 설명해줘야겠구나.
104쪽에 745번까지만 해봐. 자, 시간이 다 되어가는 관계로 해줄게. 자, 246번의 첫 번째, fx가 gx 이상하게 돼. 그 말은 뭐야? 위쪽에 있는 거지, fx가 위쪽에 있는 게 어디야? 여기가 위에 있죠. 또 어디가 위에 있어? 여기가 위에 있죠. 그거에 맞는 x 범위를 찾아주면 되지. 여기 교점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1 이하여도 돼.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같은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는 x는 어떻게 되면 돼? 4 이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봅시다. 두 번째를 봅니다.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자, fx 곱하기 gx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지. 그지? 그럼 얘는 두 가지로 나눠야겠네. 첫 번째, fx가 0보다 크고 gx가 0보다 작은 범위. 자, fx가 0보다 큰 범위는 어디야? 요만큼하고 요만큼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x는 마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다가 fx가 0보다 큰 범위지. 자, 그 다음에 gx가 0보다 작은 범위 한번 보자. 0보다 작은 건 여기하고 여기죠. 그럼 그거에 맞는 x 범위는 0보다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x는 5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림으로 보면 마 3보다 작고 3보다 크다. 그 다음에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5보다 크다. 공통은 여기하고 여기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마 3부터 꼭 작거나 또는 x는 5보다 크다가 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fx가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gx는 0보다 큰 범위. 다 부등호 반대로 보면 돼. 얘는 얘 반대니까 마 3부터 3까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x가 0보다 큰 거는 0부터 5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의 공통은 0부터 3까지가 될 거야. 수직선으로 체크해보면 끝. 그래서 답은 이것 또는 이것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를 봅시다. 자,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죠. 그죠? 자, 그럼 봐봐. 얘를 풀면 ax의 제곱 이렇게 가면은 bx입니다. 그 다음에 c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mx는 이쪽으로 넘어갈 때 mx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n도 넘어가면 플러스 n이죠. 뭐야? 2차 함수가 직선 이하인 범위지. 2차 함수가 직선 이하인 범위야.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x 범위가 얼마만큼입니까? 요만큼만 해당이 되죠. 그죠? 그러면 그거에 맞는 x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 요 사이에 있을 때지. 따라서 요거는 x가 어떻게 되는데 마 2 이상 2 이하. 자, 이제 본격적인 2차 부등식 문제는 다음 시간부터 풀 건데, 자, 이거 하나 볼게요. 아까 절대값에서 설명 안 해준 게 있는데 그걸 내일 해줄까 그냥? 네. 야, 고민도 좀 하고 이야기를 하죠. 아까 절대값에서 개념 원리에는 없는데 RPM에 있는 유형이 있거든? 그거 오늘 설명해 주면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왜? 얼마나 힘들어? 과부하 걸렸어? 아니 지금 바로 침대 문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좀 피곤해요. 자, 혹시 오늘 한 거에서 질문 받을 때 그럼 그 부분은 제가 내일 수업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네.